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망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월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우리 그냥 뭐 특별한 정보 없이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럽 시장을 우리가 뭐 참고는 하지만 유럽 시장하고 사뭇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들하고 또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신통치 않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어져서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견디지 못하고 개인들이 4,5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그걸로 시장을 버텨내기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또 다시 15.9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187.42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2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1,200억이 넘게 그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 코스피 시장은 좀 힘든 그런 상태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강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오후 늦게 외국인들이 그 매도에서 매수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마이너스가 가던 코스닥 지수도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1054.4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0.14% 올랐으니까 그냥 강보합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 최근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시장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결국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한 373억 정도 순 매수를 했어요. 끝에 이렇게 돌려갖고 기관은 역시 뭐 한 20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62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이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적 부담을 시장 스스로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또 며칠 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상승을 했어요. 이 관련주들 상승은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게 조금 다른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이 아프리카 기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게 기니가 원료를 공급하는 나라잖아요. 보크사이트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그래서 그 중국이 사실은 최대 생산국입니다. 알루미늄에 관한. 근데 이제 이 기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보크사이트 공급이 이게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런던 선물거래소 같은 사물물이 상당히 상승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톤당 2,771불, 2불, 5불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이게 이슈가 다시 나오는데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원론적인 이슈예요. 이슈 자체가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의 전환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쓰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된다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발표에 따르면 2040년에는 한 80%가 전부 전기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이제 다 굉장히 빠른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소재 부품 쪽이 좀 요새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500원 빠졌지만 LG와 SDI는 똑같이 8,000원씩 오르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철강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했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철강 회사들의 마진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원료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달 대비해서 22%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철강석 가격이.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쪽 그 철강 쪽에는 오히려 그 판매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선, 선박에 많이 쓰는 후판 가격은 이제 마무리가 됐죠.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서 인상했고, 지금 이제 자동차에 쓰는 강판을 갖고 이제 지금 협상 중인데, 이것도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뭐 포스코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냥 포스코는 단순하게 이게 무슨 철강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긴 호흡으로 주식을 사시는 종목에는 포스코 같은 것도 한번 좀 면밀히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소 관련 또 탄소 배출권 관련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포스코에 연관돼 있는 것들이.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철강 소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주정회사, 여러분 아시죠? 주정회사. 주정회사가 뭔지 아시죠? 주정회사 주식들이 오늘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정이 알코올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알코올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국세청에 그 면허가 있어야지 주정을 만들잖아요. 이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정을 만드는 9개 회사가 있어요. 이 주정 카르텔이 아주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정을 만들어내면 이 주정의 90%가 어디에 쓰이냐면 소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정을 갖다가 각 브랜드별로 이거를 뭐 희석하고 첨가지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시는 그 소주를 만드는 거고, 그 소주가 이제 지역마다 맛 차이가 있는 거는 이 희석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랜딩을 뭘 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최근의 추세가 이 소주의 순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죠? 저는 뭐 지금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빨간 딱지를 즐겨 마시는데, 저는 이제 마시면 이렇게 어디 가서 소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빨간 딱지 주세요 이럽니다. 옛날 사람 티 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막 15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고 반면에 또 가격은 오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주 가격도 슬슬 다시 인상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정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고, 또 한 가지는 가을부터는 원래 소주 시즌이에요. 이제 추워지면서 이제 맥주가 가고 소주 시장이 팽창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에요. 이게 뭐 이 술 만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냉각시켰다, 막 가열했다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고구마로 만든다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고구마로 안 만들죠. 고구마가 뭐 보통 비싸야죠. 고구마로 뭐 주정을 만들어서 소주 만들면 양주만큼 비싸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열대지방에서 나는 돼지감자, 타피오카, 돼지감자 그 녹말이죠. 타피오카를, 요새 뭐 타피오카 수입을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주정에도 쓰이고, 심지어 뭐 떡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뭐 티 버블을 만드는 데 쓰이고, 이게 다각도로 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주정회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거리 있으면 다 오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같은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안 올라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데 시장은 제자리에서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빙빙 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틀 오르고 또 다시 또 뒷걸음질을 쳐서 오늘 1200원이나 빠졌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이 환율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치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게 그나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의 그 브랜드 컨설팅 하는 회사 있어요. 예. 퓨처 브랜드라고. 이 퓨처 브랜드는 뭘 하냐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이제 발표해요. 세계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뭐 그들 나름대로 뭐 분석하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됐어요. 발표됐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3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13위로 물려서 10위권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삼성전자가 13위가 된 거예요. 뭐 그나마 100위 안에 들어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지만, 그래서 1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제가 반도체 브런치 카페에서 설명할 때 EUV 그 네덜란드 회사 있죠. 반도체 회사에 오히려 갑인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ASML 거기가 1위. 예, 미래성장 그 잠재력이. 그다음에 대만의 그 TSMC는 6위. 그 삼성전자가 13위 이렇게 됐어요. 뭐 그런 거 영향도 좀 뭐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좋은 소식. 어제는 이제 뭐 미국에 공장 짓는 소식.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뭐 그런 소식이 또 들려주면서 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질문 하나 하고 질문 대답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새 고민 많이 하시는 게 HMM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뭐 컨테이너 지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년까지는 뭐 이 해운에 관련된 회사들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무지 좋을 거예요. 근데 이 HMM 같은 거는 이걸 짧게 보면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HMM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조금 노이즈였던 노사 문제는 이제 다 결론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9대인가요? 선박 9대를 그게 뭐 다목적 선박서부터 해서 이제 더 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옛날에 그 연구체 그 3조 가량 되는 연구체에 대한 전환 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리포트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막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KDB예요. KDB가 산업은행이 그거를 전환해서 이걸 시장에다 팔면 이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몰라요.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게 뭐 같이 죽자 이러고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액면가 전환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KDB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겁이 나면 이 HMM은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버리셔야 돼.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떨어지면 조금씩 사고 또 뭐 이렇게 오르면 또 일부 익절했다가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포션을 이렇게 유지해서 끌고 가는 무슨 그런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이게 HMM을 갖고 바로 이게 뭔가 반응을 시장에서 본다? 그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워낙 업황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업황이 이렇게 좋은 데를 전환해서 이걸 시장에다가 진짜 막말로 패대기질을 치면 그거 좀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KDB가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믿는데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겁나면 HMM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뭐 그럼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해도 된다. 근데 기업은 좋다, 실적은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시장 얘기하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보면 하루 종일 시장이 막 이렇게 조금 올랐다 조금 했다 했는데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 막 쫓아다니시면 요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오르고 오늘
지수가 얼마 오르고 또 지수가 얼마 떨어지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빨간색을 오늘 보였다가 뭐 내일 파란색이 됐다가 이런 것 자체가 색깔의 의미가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구조적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횡스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옆으로 밀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직선으로 밀려가겠어요. 조금씩 뭐 빠지고 오르고 뭐 이러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 이 기간을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뭐냐? 시장이 그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방향 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대만하고 우리는 조금 비슷하게 좀 대만도 오늘 뭐 0.38% 빠졌으니까 우리 0.5% 코스피 빠졌으니까 비슷한데 이제 중화권의 뭐 주식들은 다 오늘 올랐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화권 주식이 올라야 돼요. 올라요. 우리 시장도 올라요. 그 얘기 어저께 제가 잠깐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게 이제 중화권이 올라가면 중화권을 팔고 그 대신에 한국 거를 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 걸 팔면서 중화권을 사고 있는 건데 중화권이 올라가는 게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질문하세요. 아, 왜 중국은 또 뭐 오르고 왜 우린 빠지냐?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밸런싱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암만 고생을 했지만 시장은 굉장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질문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최근에 뭐 7월, 8월 뭐 이렇게 해서 고생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갈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근데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뭐 몇 개월 고생시키면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준다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냥 시장의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몇 개월 더 고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게 여건 변화가 되느냐를 자꾸 신경을 쓰셔야지 내가 그동안에 몇 개월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점점 오를 때 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황당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감성적인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 이성적인 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굉장히 냉철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가 우리한테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우리를 더 고생시킬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고생 끝에 오면서 실수하는 게 시장을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의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희망사항을 자꾸 하다 보면 마치 시장이 그렇게 갈 것 같은 착각에 본인도 빠지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빴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은 물 건너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것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도 뭐 고용 이거는 좀 나쁘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이제 잡이 없는 사람들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또 고용지표를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의 제일 문제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 폭등이에요. 미국 집값 요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걱정도 또 우리가 한쪽에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테이퍼링 뭐 미뤄졌어. 금년에는 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시장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접종률, 완전 접종률 하나, 두 번째 환율 이런 말씀 이제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보면 개인 투자가로서는 이제 잘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뭐 요새 이제 뭐 어저께 38%가 넘은 것 같아요. 완전 접종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에요. 오늘 환율이 이제 1150전, 90전, 이런 30전이 원화가 또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1160원 밑에 있지만,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게. 방향이 또 틀어졌어요. 이게 1150원 밑에서 안착되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살 거 아니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외국인들이 안 사? 이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런 환율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가 살만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보면 아니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 쉽게 얘기해서 뭐 삼성전자를 막 사주겠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바람은 내 희망사항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시장을 볼 때는 현실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현실을 그렇게 냉철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차분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자꾸 급하게 뭔가 기다리고 이제 오를까 뭐 다음 주에는 오를까 뭐 막 이렇게 요 모퉁이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막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를 그만큼 고생시켰으니까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이거는 진짜 황당한 소리예요. 이 시장을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정말 안 돼요. 시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희망사항과 현실, 냉철한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실을 냉철하게 봤을 때 아직 못 오른다. 그러면 더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희망사항을 자꾸 현실하고 뒤섞여서 생각을 하면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지? 이게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이게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젯밤 꿈자리에서 꿈이 좋았다고 그래서 뭐 로또 사는 것만큼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생시켰으니까 이제 오를 때 되지 않았냐? 그래갖고 주식은 산다? 이거는 그만큼 좀 황당하다. 이게 꿈자리 좋다고 로또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물론 뭐 이제 꿈자리 좋은 사람 중에서 로또 1등한 사람 보면 좋은 꿈 꿨다고 뭐 그런 얘기 인터넷 기사로 본 적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일반화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장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특징주들 있잖아요. 뭐 알민주, 주정, 뭐 철강 이런 것들에 움직이는 그 배경에 보면은요 실적이 깔려 있어요. 실적이.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이 좋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환율이 안정되면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날짜 계산해 보면 이제 3분기 실적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장이 좀 제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장은 이미 실적적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특징주들의 움직임의 그 배경을 보면 이게 다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선회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을 손쉽게 먼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대가로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자꾸 길어지고 여러분 힘드실까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줄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